합시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유리 함수를 할 거예요. 오케이? 유리 함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는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들이 조금 연속성 상에서 나온 게 많아서 한번 이제 잘 봐봅시다. 첫 번째 이제 유리식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유리식을 알기 위해서는 다항식을 알아야 돼요. 다항식. 다항식은 무엇이냐면 x의 n제곱 형태로 쓰여 있는 거. 그러니까 an x의 n제곱 an-1 x의 n-1제곱 쭉 해서 마지막 상수항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2 이런 게 다항식이야. 오케이? 그리고 3 이것도 다항식이에요. x의 5제곱 플러스 7 이런 것도 다항식이에요. x의 5제곱, x의 4제곱, 3x 이런 것도 다 다항식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다항식이다 라는 게 이제 알았는데 이제 유리식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리수라는 걸 배웠잖아. 유리수는 뭐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유리식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이렇게 넣을게요. 다항식. 다항식 A, B에 대하여 당연히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일 때 B분의 A의 꼴로 나타내는 식이야. 나타내어지는 식. 나타내어지는 식.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유리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유리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봤더니 얘가 이제 유리식이면 유리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다항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 분수식이 있어요. 오케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게 이제 유리식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항식도 유리식이고 이러한 식도 유리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한 성질은 기본적인 성질은 있어요. 뭐냐면 이거야. b분의 a라는 게 있으면 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를 곱해줘도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것을 나눠줘도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분모에 있는 건 0이 아니고 나눠주는 것 또한 0이 아니어야 돼요. 오케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식에 대한 것도 연산을 배워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처음 덧셈.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주겠어요? 통분시키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지? 통분시키겠습니다. ac분의 bc 플러스 ad 이렇게 통분시키겠습니다 라는 거. 뺄셈 또한 똑같아요. 뺄셈 또한. 그 다음에 곱셈이야.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잠깐. 얘들아. 이거 아니야. a 플러스 c 분의 b 플러스 d 아니에요. 알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아직도 있더라고. 초등학교 때 잘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아직도 있는 우리 반에 없지? 그지? 아니야. 이거 쓰지도 않을게. 알겠지? 오케이? 부끄러우니까 혹시 이거 썼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쓰지도 않을게. 애초부터 언급도 하지 맙시다. 오케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곱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a분의 b를 c분의 d로 나눌 건데 얘는 어떻게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나눗셈은 애초부터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c분의 d분의 a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가 두 번 있는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번분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를 번분수라고 불러. 번분수야, 번분수. 번분수라고 불렀는데 얘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 비율이랑 똑같아. 너희들 그 비율을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그건 이제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건 아닌데 내항의 곱 안에 있는 게 분모로 가는 거고 밖에 있는 게 분자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원리는 왜 그러냐면 나누어 주는 것은 이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결국 여기서 너희들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분을 잘해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결국 약분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분수함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수함수가 나왔단 말이다. 분수식이 나왔어. 그럼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목표라고? 인수분해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결국 인수분해해서 식을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부분 분수라는 것을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연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번분수랑 부분분수예요. 오케이? 그런데 봐봐. 번분수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은 일단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할 건데 부분분수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A, B 분의 1이라는 것을 바꿔줄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큰 작작큰이에요. 큰 작작큰 이렇게 외워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야 2 곱하기 4분의 1 얘를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4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경우가 굉장히 궁금해져. 어떤 경우가 궁금해지냐면 이런 경우가 궁금해져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 아니고 여기에 뜬금없이 x가 들어갔단 말이다. 그래요? 이게 x가 들어갔잖냐? 그럼 너희들 이제 해봐. 여기에 x가 곱해진 거야. 여기 x가 뜬금없이 곱해진 거란 말이다. 그러면 x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진 게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다 곱해진 게 아니고 어디에만 딸랑 곱해져 있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앞에만 딸랑 x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허. 그럼 밑에다 다시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x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분자에 있는 것은 그대로 써주고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x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이 앞에 있는 뺄셈에 대하여 분자에 대해만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다 적어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앞부분에만 적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 그리고 얘가 왜 그러냐라는 게 너희들 중에 궁금한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라는 게 궁금하잖냐? 궁금하지? 뒤에 거 통분하면 앞에 게 나와요. 오케이? 그냥 이유가 없어. 같은 식이니까 통분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주면 돼. 근데 하지만 부분 분수에 대해서 큰, 작, 큰 외우세요. 알겠어요? 너희들이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언제 또 등장하냐면 수학 1에서 등장하고 또 언제서 등장하냐면 미적분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개념은 그쪽에서 등장할 건데 너희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부분 분수일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A, B, C가 있으면 얘도 비슷해.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이에요. 근데 얘는 두 개씩 묶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4개짜리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
4개짜리를 혹시 써볼까? 쓰기 싫으니까 쓰지 말까? 너희들 유추해볼래? A, B, C, D 분의 1이면 얘 어떻게 되겠어? D 마이너스 A 분의 1. A, B, C 분의 1 마이너스 B, C, D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간혹 3개짜리는 등장하니까 이것까지 알아놓으면 유용해요. 4개짜리는 본 적이 거의 없어. 오케이? 너희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등장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거의 없는 거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놓으면 유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연산에서 유리식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인수분해야. 결국 너네들이 인수분해를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봐봐. 이거 인수분해 무조건이어서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복잡하지. 곱하기로 바로 바꿀까?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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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돼요. 그렇지.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을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게 너희들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분을 시키려면 뭘 해줘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수분해를 계속 열심히 할 거야. 그 다음 밑에 문제 봐봅시다. 봐보자.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너희들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드냐면 다 통분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근데 통분시킬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잖냐? 화가 나. 그래요? 그럼 이제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1 플러스 x분의 2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이게 하트가 그리죠. 하트. 너무 안 이쁘냐? 아무튼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빼기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잖냐. 그래요? 그럼 얘도 각각 나누어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래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 수 있고 얘가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아니지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봤더니 봐봐. 등호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써봤더니 1은 사라지고 1도 사라져요. 오케이? 나머지만 써봤더니 x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산이 어려워요. 분수꼴에 등장했는데 계산이 어렵단 말이다. 그러면 이 형태도 잘 바꿔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2개씩 묶을 건데 상수의 합이 일정한 것으로 묶어줄게요. 2라고 마이너스 4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상수의 합이 일정한 값끼리 묶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줄 수 있는데 앞에 2개를 묶어서 통분을 해봤더니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뭐가 돼요? 2에 x 마이너스 3 곱해주면 6이고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여졌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그렇지. 뭐냐면 2x 마이너스 8 플러스 2x 플러스 2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해 보았더니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4x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4x-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줄 수 있겠지. 다시 통분하면 야 이거 통분하면 x제곱 계산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 미안. 이렇게 적읍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한꺼번에 통분해서 적을게요. 분모는 이렇게 한꺼번에 통분해서 적게, 분자는 계산할게요. 4x 마이너스 6인데 앞에 뭐가 곱해지냐면 얘가 곱해져.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뒤에 얘가 곱해져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사라지기를 x의 제곱 사라지고 3x가 사라지지, 이런 형태 때문에 상수의 합이 같은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사라지는 형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아시겠어요? 상수의 합이 같게 묶어주면 우리가 이제 연산을 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지지 않냐? 연산을 했을 때 1차항 개수가 똑같아지지 않냐? 그래서 곱해주면 아름다운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형태가 구해지네요. x-4, x 플러스 1, x-4분의 4배냐? 4배에 8배로 묶을까? 8배에 2x-3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볼 생각하니까 조금 깝깝하냐? 어쩔 수 없지. 단반 적지 마. 풀이 볼게요. 알겠지? 봅시다.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나쁘진 않아. 한 번쯤은. 나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한 번쯤 해봐. 오케이?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시험 볼 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봤더니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지? A, B 분의 1이잖냐? 부분분수예요. 이걸 부분분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큰 작자 큰으로 이제 표현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이에요.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이에요.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이에요. 쭉 가기를 어떻게 되냐면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이에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무엇을 봐보자 라는 거냐면, 미안해. 내 너무 저돌적이었냐? 미안해요. 봅시다. 얘가 1 이렇게 되지 않냐? 싸그리 다 1이래. 그러면 잘 써봤더니 1-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쭉쭉 해가지고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지고 4분의 1 사라지고 10분의 1 사라질 거예요.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분의 10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쭉 사라진 거야. 앞에가 1개 남았네. 끝에도 1개 남아요. 오케이? 문제에 따라서 앞에가 2개 남는다면 끝에도 2개 남아요. 아시겠어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알겠지? 부분분수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주어졌거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20분의 1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다. 문제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연습까지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아름답게도 얘는 이미 인수분해가 된 형태니까 이것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통한 부분분수를 한번 봐봅시다. 봐봐. 여기도 이제 이런 형태잖냐? 얘는 이제 분자에 어떤 형태가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분자에 어떤 형태가 곱해져 있어요. 일단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 작은 거 분의 1, 큰 거 분의 1이에요. 그리고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2가 되겠지?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큰 거 마이너스, 이거 좀 쓰기 귀찮지. 이제 쓰지 말까? 그냥 바로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마지막이 x 플러스 6분의 1. 4가 약분되졌냐? x 플러스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약분해서 사라지거든, 이게. 그지? 사라지냐? 1로 사라지냐, 다? 그러면 이제 봐봐.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졌네. 뭐만 남아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이라고 할게요. 답지마다 통분이 돼서 적혀있는 답지가 있고, 통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힌 답지가 있거든. 나는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봤더니, 봐봐. 번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5번을 하는 이유는, 굳이 5번을 하는 이유는 번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쉽냐라는 것은, 당연히 이거 어떻게 계산해 주고 싶어? 분모를 통분시켜서 계산해 주고 싶지 않냐? 그지? 얘를 통분시키고 x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즉 이게 약분되거든. 번분수니까 약분이 돼요. 그러면 2x분의 2가 돼서 x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다. 근데 이렇게 통분해서 푸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나는 이렇게 풀 거예요. 분모 분자에 이 통분되는 값을 곱해 줄 거예요. 오케이? 분모 분자에 뭘 곱해 준다고? 1-x, 1 플러스 x. 1-x, 1 플러스 x를 곱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곱해봤더니 분모에 뭐가 남았냐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남고, 분자에는 x 플러스 1,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미안.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남고, 1 플러스 x, 1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x분의 2x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이 좀 더 간단해서 그냥 분모 분자에 분모에 있는 형태를 곱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번분수에 대해서 이 분모에 있는 형태를 분모 분자에 곱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하는 게 분수식에 대한 계산을 했는데, 이제 하는 거는 이 비례식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배운 적이 있는데 당연히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A 대 B는 C 대 D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랑 똑같냐면, B분의 A는 D분의 C라는 얘기랑 똑같고,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랑? C분의 A는 D분의 B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같은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B분의 A,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B분의 A는 D분의 C라고 이렇게 놓여 있다면, 얘를 K라고 놓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K라고 놓는 순간 뭐가? A는 BK가 되는 거고 C는 D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더 많이 풀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가비엘이에요. 가비엘이야. 내가 어렸을 때 이 가비엘이를 배웠거든.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가비엘이 배웠을 거 아니야. 가비엘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야.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거든, 지금 하는 게. 근데 가비엘이를 나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이 가비엘이가,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비유를 찾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가비엘이가 더할까 비율 비예요. 비율이 더해질 때 비율이에요. 오케이?
그거거든. 비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 얘기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비율끼리 더해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겠네. 그럼 어떤 비율이 어떻게 더해지냐라는 것은 이거예요. A 대 B는 C 대 D는 E 대 F라고 쓸 수 있어요. 는 E 대 F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분수의 형태로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얘를 어떻게 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가비의 리냐면 이게 가비의 리야. 분모끼리 다 더하고 분자끼리 에이스네 더해줘도 비율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똑같은 B에 대해서 실수배를 해주고 실수배를 해주고 실수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S배를 해주고 R배를 해주고 K배를 해줘도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 값을 뭘로? K가 쓰여버렸네. SRK. L이라고 놓을까? L이라고 놓고 증명하면 돼요. 오케이? 증명이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기억하기를 이렇게 부유를 더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에 이용이 되는 것은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봐보자. 이거요. 이걸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비율이 이렇게 나왔잖냐? 그러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옛날에는 가비의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풀면 안 돼.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분모끼리 다 더하고 분자끼리 다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구하면 안 되거든. 오케이? 이게 아닐 때도 있어요. 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돼버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풀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풀 거예요. 당연히 K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분수의 형태가 연달아 3개가 나오거나 나중에 너희들이 할 거야. 지수의 형태가 연달아 3개가 나오거나 로그의 형태가 연달아 3개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연달아 3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다. 오케이? 연달아 2개만 나와도 돼. 그렇다면 항상 뭐라고 놓고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놓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수원에서 다시 또 언급할게요. 그때 다시 언급할 건데 일단은 그 패턴은 똑같아. 이렇게 이제 비슷한 형태들이 계속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문자로 놓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B 플러스 C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AK가 되는 거고 C 플러스 A가 BK, A 플러스 B가 C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변을 다 더해 줄 수 있어요. 순환하는 형태니까 2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는 게 보이고 K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는 게 다 보이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식이 나오면 항상 A, B, C를 약분시키면 안 돼요. 알겠어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한쪽을 이항시켜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항시켜서 해결해 봤더니 E 마이너스 K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0이 될 때랑 E 마이너스 K가 0이 될 때랑 뭐랑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될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K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가 되는 경우가 있네. 그렇지. K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은 여기에다 대입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잖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는 바꿔봐. B 플러스 C가 뭐야?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얘를 원래 식에 대입을 해줬더니 뭐가 돼?
a분의 마이너스 a가 돼요.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k 값이 뭐랑 뭐가 나옵니다?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2k가 0일 때, abc가 0일 때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이제 유리함수를 할 건데, 이거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을 거란 말이다. 근데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내용이 많은데 약간 고민이 되지만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수요일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마무리 지을게. 유리 함수는. 오케이? 그러면 봐봅시다. 우리가 유리 함수를 볼 거야. 유리 함수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유리 함수는 당연히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유리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fx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 자꾸 내려가. 얘가 내가 얼굴이 작나봐. 잘 안 맞나봐. 마스크가 큰 게 아니야. 합시다. y는 fx라고 넣읍시다. 이때 fx가 유리식이면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y는 fx 형태로 표현하는데 fx가 유리식이면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정의역을 구해 주어야 하는데 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정의역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x바 x는 분모야. 분모가 0이 아닌 값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라는 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정의역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바 x는 뭐가 아니에요?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뭐하고 뭐가 아닌 x가 뭐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뭐도 아니에요? 1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의역은 이 가로로 표현해 주셨냐? x가 1도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도 아닌 범위에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유리함수는 이러한 형태인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배우는 유리함수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를 배우는 게 아니야. 이러한 형태를 배우는 건 아니야. 이 고등수학 카에서 배우는 유리함수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 밑에 나오는 이 형태예요. y는 x분의 a라는 형태를 배워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를 배울 수도 있어. 언제? 미적분에서. 오케이? 이 형태는 미적분에서 배울 거예요. 배울 거야? 배우긴 배울 거야? 미적분이니까 한참 멀었냐?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y는 x분의 a야. 이렇게 되거든. y는 x분의 a예요. 그러면 우리가 y는 x분의 a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된 함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워왔지. 중학교 때 우리가 반비례 함수다라고 배웠잖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까지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지금 a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오케이? 그리고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오케이? 얘가 이제 A가 음수의 형태, 이 짝이 A의 양수 형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의 특징을 해볼 건데,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정의역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의역 뭐가 됩니다?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은 x가 0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의역은 이렇게 되는 거야. x바 x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치역 해봅시다. 치역은 이 함수에 x의 값을 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들이 어떤 값이 될까라는 거예요. x의 값들을 열심히 넣어봤더니 대응하는 y 값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0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y바 y는 0이 아니에요. 오케이? 얘들아, 이 함수 있잖냐? 치역을 혹시 z바 z는 0이 아니다 라고 썼어요. 이거 치역 돼요? 안 돼요? 돼요. 문자의 의미일 뿐이잖냐? 이거랑 y로 표현한 거랑 y로 표현한 거랑 z로 표현한 것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야. 어차피 문자로 표현한 것 뿐이니까 문자를 x를 y를 z로 바꾼 것 뿐이잖냐? 다 똑같은 집합인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치역을 무조건 y로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치역까지 구했네.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떤 형태가 되느냐라는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봐봐. A가 양수일 때 봐봤더니 A가 양수일 때 사분면을 어떤 사분면 지나요? 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는 게 보여요? 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는 제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등장해요.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봐보자. 우리가 이 x의 값을 계속 보내봤더니 이 값이 0이 돼야 안 돼. 0은 안 나는데 점점 가까이 가잖냐? 점점 뭐예요? 근방으로 가는 선이 존재해. 얘가 점점 이 근방으로 온단 말이다. 이 선 근방으로. 그러니까 점근선이야. 이 그래프가 점점점 근방으로 오는 선. 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점근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야. 네 번째 봐봅시다. 네 번째는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무엇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을 갖습니다.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금 이렇게 표현되네요. 뭐 얘는 y값이 항상 0이지? y는 0. 얘는 항상 x의 값이 0이지? x는 0이에요. 오케이? 점근선은 이렇게 두 개 갖겠습니다. 라는 거야. x는 0,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이 함수는 다른 함수와는 다르게 특별한 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이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대칭성에 있다라고 했지. 중학교 때까지는 꼭점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다. 꼭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대칭을 갖느냐라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빨간색 그래프만 따져봤을 때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다음 봐봅시다. 이 함수의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칭성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칭성이 있다라는 건데 대칭성은 두 가지에 대한 대칭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점에 대한 대칭이고 두 번째는 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점에 대한 대칭은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0,0에 대해 대칭인데 이 점은 어떻게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 두 개 있잖냐. x는 0, y는 0 이렇게 두 개 있잖냐.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에 대해 대칭인데 선에 대해 어떻게 대칭이 될 거냐면 이렇게 대칭이 되겠네. 기울기가 뭐인 1인 직선과 얘에 대해 대칭이 되지 지금? 그래요?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대칭이다 라는 것은 봐봐. 이 선에 대해서 딱 접히면 접히지. 빨간색 그래프만 생각해봐도 그지?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딱 하면 접히잖아. 그래요? 이렇게 선대칭이 되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겠어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거든.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냐면 어떤 점을 지나고 점근선에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실까지 반드시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봐봐. 여기서부터는 수능에 자주 등장한단 말이다. 당연히 2차 함수랑 그런 것들도 수능에 등장하는데 유리함수가 수능에 등장한다면 너희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너네들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고등 수학에서 배웠으니까. 등장한다면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오케이? 점근선이 무엇인가 라는 거랑 이 함수가 어떠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밖에 안 물어봐. 문제를 만들 때 다른 함수의 큰 차이점이 어떤 점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